반갑습니다. 정지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승훈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현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학교 현장에 있다 보면 아이들한테 어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설명해야 될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한자 과목을 계속, 한문 과목을 계속 배웠거든요. 그리고 요즘엔 그걸 배우지 않아서인지, 예를 들어서 문학의 태도를 이야기할 때도 자조, 조롱, 굴종, 명일, 이길, 금일 이런 거 다 설명해야 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어휘력 저하나 문해력 저하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독서 교육 하실 때 문해력 저하를 이렇게 피부로 느끼신 적이 있으실까요? 학생들은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낱말을 자기가 읽는 책에서 한번 표시해 보라고 하면 정말 많이 표시를 해요. 그래서 네. 이런 단어도 모른단 말인가? 그래서 생활 한국어는 잘 아는데 공부하는 데 필요한 학술 한국어 같은 경우를 너무 어휘를 몰라가지고 정말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휘를 몰라서 책 읽기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도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학생들은 모르는 단어가 원래 늘 많았기 때문에 네. 몰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저는 수행평가 방법을 지난 학기에는 썼어요. 네. 자기가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하면 한쪽에 모르는 낱말을 하나씩 찾아서 사전을 찾아서 뜻을 적는 거. 그래서 200개를 적으면은 이제 한 학기 성적이 10%인 10점을 주는 수행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200개를 찾으면 10점, 180개를 찾으면은 9점, 160개를 찾으면 8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런 어휘 찾기 수행평가가 굉장히 간단한데 요거를 선생님들이 좀 쓰면은 그래도 어휘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어 과목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국어, 사회, 과학 정도 해서 한 3과목 정도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하면서 어휘 찾기 200개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한테 큰 부담이 안 되고 학생에 큰 부담이 안 되면서 어휘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어휘 찾기를 수행평가에 반영하시고 실제 200개라는 구체적인 그런 수치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피부로 많이 와닿네요. 네. 그러면은 독서에서 문해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다면 독서 말고 다른 영역에서는 또 문해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이들이 모국어 문해력이 높아지려면 단어장을 외워서는 잘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 이유가 모국어 문해력은 너무 어휘의 범위가 많아가지고 외국어처럼 죽어라 이렇게 외워서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문해력이 떨어진 아이들은 어휘 학습지를 풀지를 않아요. 지루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뭔가 고급 한국어로 된 글을 계속 읽게 만들어주는 동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주제를 주고서 토론을 하면서 주제 탐구 보고서를 쓴다든지요.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힘들이 충돌하는 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의 현장, 어떤 시위가 일어나는 현장, 그런 데죠. 그런데 한번 가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무슨 다양한 인문학 서점이라든지 또는 공공도서관이 저자 초청 강의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데 가보라고 해요. 거기 앉아 있으면은 그 저자의 이야기를 듣고 또는 사람들이 시위하는 현장을 보면 그 강렬한 기운이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을 조금 더 찾아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찾아봐야지만 문해력이 높아지는 게 돼서요. 어떤 현장을 찾아가 보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요. 때로 그런 현장을 찾아가 보게 하는 걸 어떤 수행평가 활동으로 넣어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공공도서관의 강의를 찾아간다던가 아니면 갈등 현장을 찾아가서 그거를 조금 메모해 온 다음에 수업 시간에 그 사진하고 기록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그런 수행평가인 거죠. 선생님 말씀은 단순히 어휘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뭔가 일상어, 학술어 그리고 다양한 모국어의 형태가 살아있는 현장을 직접 학생들이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책을 읽고 그래야지만 문해력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냥 읽어야 돼 만으로 읽기도 하지만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야지 그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을 제가 좀 부수적으로 쓰고 있죠. 그럼 평소에 독서 교육을 하실 때도 다양한 사회 문제나 이런 현장에 가봐라, 이런 강연이 있단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네. 제일 좋은 건 그거를 수행평가로 해서 전체 학생들에게 모든 과제로 하는 게 좋아요. 소위 부산에 계시니까 예를 들면 부산에서 자기가 보기에 세련되고 도시가 성공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네. 점퍼거리라든지 어디 있으면은 그런 데 찾아가지고 이렇게 메모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마케팅 책이나
카페에 대한 책이나 건축에 대한 책을 읽게 하면 그래도 이 연관된 찾아가서 카페와 이 동네가 뜬다. 그다음에 이 동네가 뜨는 도시나 건축이나 인테리어에 대한 책을 읽으면 그래도 이 현장을 가서 본 게 있어서 건축이나 인테리어나 마케팅 책을 읽을 때 이게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조금 더 되면서 문해력이 높아지는 게 있죠. 네. 저는 어휘로만 접근했는데 선생님께서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성이나 그리고 학생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저에게는 좀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해력과 관련돼서는 지금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는 것도 어쨌든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매체와 문해력의 어떤 연관 관계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